자, 북한 소식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. 국가정보원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용환 부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김정은이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보이더니 한다는 게 공공장소에서 식량하고 전력 얘기하면서 뭐 처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전력, 교통, 그다음에 뭐 편의 시설 문제 그리고 중국 전화 쓰는 거 이런 걸 금지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지금 단속을 한다는데 북한 형법이 무슨 거냐면 62조가 반국가 선전을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그 정상이 무겁다고 할 때는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 전기가 안 오는 거야? 이것도 반국가 선동죄입니다. 그리고 왜 버스가 안 오고 왜 기차가 가다 서지? 이런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까지 북한에서 좀 특징적인 게 여기서 뭘 나타나는가 하면 도내에서 만약에 무산군에서 연사군 옆으로 갈 때는 통행증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통행증을 다시 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통행증을 분주소를 거쳐서 군 안전부를 거쳐서 통행증을 내서 옆에 군을 가라.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하게 내리누르는 건데 북한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? 그러니까 말을 이제는 기차가 왜 서지? 전기가 왜 왔다 가는 거야? 그리고 휴대폰으로 물가가 비싸졌어.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 휴대폰을 다 듣고 있다는 거고 거기는 물가가 어때? 여기 200원 올랐어. 물가가 왜 올라갔지? 그런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군요. 아유 전기가 나간데 그래도 우리한테 전기를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. 얼마나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. 그렇죠. 참 기가 막힙니다.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을 완전히 다물라 이 얘기인데. 그렇죠. 그죠? 뭐 다물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. 그렇죠. 안 다물면 뭐 끌려가는 거니까. 그러니까 5년 이하 아니면 증상이 무겁다고 할 때는 5년 이상 무기징역.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소리죠. 그리고요.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협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작 북한 수해 지역은 거기 뭐 이 전염병 예를 들면 설사 증상이라든지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만연하고 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WHO 세계보건기구가 들어가서 조사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급성 호흡기 증후군하고 설사랑이 왜 생기는가 하면요. 수도 시설이랑 제대로 변변치 못하니까 그런데다가 수해까지 나서 그게 다 파괴돼서 지금 두만 강물을 갖다 목단하니까 설사를 안 하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다 영양 상태는 극히 낮아졌으니까 면역력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거죠 지금. 근데 의료 상황 어떻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지금 먹을 거 당장 지금 사람들 그 TV 화면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옥수수 죽을 두세 명이 모여 앉아서 그 옥수수 죽을 먹고 있어요. 아이고. 그런 상황인데 무슨 주사 소리가 나오고 링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. 근데 그런 상황인데 김정은은 여기를 안 찾은 모양이에요. 수해 지역을. 그죠? 그 박용주 내각 총리 박봉주 죄송합니다. 박봉주 내각 총리는 여기를 갔죠. 날짜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 북한 중앙통신에 나왔는데 수해 지역을 갔어요. 연사하고 무산이라는 데 갔는데 총리가 가봤자 북한 총리가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가 하면요. 50만 달러 이하만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우리 돈으로 5억 이하는 결제를 해도 5억 이상은 결제를 하지 못하는 총리가 거기 가서 과연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냥 김정은이가 뭐 애민이라 그랬는데 자기는 민심이 나쁘고 치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가는 건 무섭고 그러니까 총리 보고 가라는데 총리는 실질적으로 가서 무슨 라면 몇 박스 가져가지도 못할 그런 정말 유명무실한 총리가 가서 그 무슨 현지에 가서 뭐 세멘트 공급하라, 뭐 철근 공급하라. 지금 김정은이가 공급하라 한 것도 지금 공급을 못 하고 있는데 총리 말 해봤자 그냥 그거는 그냥 총리가 도당 책임비서보다도 권한이 더 작다 그러거든요. 거기 지금 도당 책임비서랑 내려가 있는데 도당 책임비서보다도 권한이 적은 사람이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원래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안 하고 뭐 뚱딴지 같이 뭐 활력이나 하고 앉아 쏘는 활이요.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? 그러니까 어느 부대를 갔는데 3.117 부대인지 군부대를 가서 김정은의 한 지시 중에
활이 소리가 안 나니 적들을 공격하는데 매복 공격을 하는데 좋으니 활쏘기를 하라. 지금 저 최종병기 활 그게 몇 년도 이야기입니까? 한참 병자호란 때 얘기 그렇죠. 아닙니까? 네. 그 활을 쏘라는데 이게 얼마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가 하면 뭐 이 사람이 이 활을 쐈는지 어째 속궁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활쏘기를 잘하라 그랬거든요, 군인들이. 네. 근데 지금 소음 총도 얼마 발전된 게 많고 그런데 이게 얼마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소리입니다. 우리나라 청년들이 허리가 좋지 않으니까 말을 태워라. 그래서 승마를 하라. 예.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. 그 이유는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많이 먹이게 해서 밥을 식량 소비량을 줄이게 하겠다. 이런 정말 현실하고 너무 떨어진 옛날에 마리 안뚜아네트가 뭐 빵 없으면 과자 먹으면 되지 비스켓 먹으면 되지. 그 똑같은 소리거든요. 글쎄요. 그 뭐 자폭 정신으로 동상 지키라. 이것도 그렇죠. 황당한 얘기는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동상 같은 거를 왜 군인들이 다 죽더라도 동상만은 지키라 이런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의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볼 때에는 이 모든 게 정상으로 간다고 보기 힘들죠. 그러니까 군인들이 군 사령관이나 사단장이 연대장이 그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언제 1300년대 1400년대 활 쏘면서 전쟁하던 소리를 지금 왜 하고 있냐. 근데 겉으로는 정말 현명하신 말씀이십니다. 생각을 못했네요. 생각을 거의 못했습니다. 참 진짜 힘들게 삽니다. 네.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